챕터 2장 세포 6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이제 핵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세포질이 있겠죠. 자, 이러한 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해주는 어떤 경계막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겠죠. 뭐 산소라든지 영양분들이 이렇게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겠죠. 그래서 세포는 이런 산소와 영양분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만들고 또 단백질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또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데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는 수동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수동 운반이라고 하고요. 능동 운반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능동 운반이라고 하고요. 용적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에너지를 써서 이동하는데 이제 용적이라는 것은 매우 큰 분자나 입자를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운반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 물질 이동 방식인데요. 수동 운반에는 첫 번째 확산, 두 번째 삼투, 세 번째 여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수동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 뭔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또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운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능동운반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ATP라는 이런 에너지원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능동운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고농도에서 이렇게 저농도로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고요. 촉진 확산이라는 것은 이제 운반체를 통해서 이렇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운반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세포막의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한 거죠. 인지질 층을 통해서 여기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은 산소 농도가 높고 산소 농도가 낮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고요.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촉진 확산은 운반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운반체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이 부분이 운반체에 해당합니다. 포도당을 예를 들어보면 포도당이 있는데 이 포도당이 운반을 하려면 이 운반체에 결합을 해가지고 이 운반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산 또는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삼투라는 것은 자, 이렇게 물이 있으면 반투과성 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에서 이렇게 농도가 진하는 소금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소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소금 알갱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이제 수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수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분이 이 소금 농도가 진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농도가 진하는 곳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삼투. 물이 이동하는 것은 이 농도를 이제 서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동을 하겠죠. 농도가 진하는 대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면 수분 양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삼투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농도가 진하는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또는 이 수분이 고농도겠죠. 여기는 수분이 많이 없고 소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농도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것도 삼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과가 있는데요. 여과는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압력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심장의 압력에 의해서 콩팥에서는 소변이 배출이 되죠. 심장의 압력에 의해서 모세혈관에서는 영양분이 산소나 영양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여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과에는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능동음반. 자, 능동음반과 영적음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능동이기 때문에 ATP가 필요한 물질 이동 방식인데요. 자, 능동음반에는 나트륨과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막을 보면 인지질과 이렇게 단백질 통로도 이렇게 있고요. 나트륨, 칼륨 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요. 평상시 나트륨은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바깥에 나트륨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고 세포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 뭔가 자극에 의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탈분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에 문이 열려가지고, 자, 이러한 나트륨 통로에 원래는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는데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나트륨 통로에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자, 이런 나트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나트륨들이 세포막 안쪽에 많이 있고, 또 나트륨이 들어오면 또 칼륨 통로의 문이 또 열립니다. 칼륨 통로의 문이 열려가지고 안쪽에 있는 이러한 칼륨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으면 또 항상성 기전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왔던 나트륨을 바깥으로 펌프해주고 바깥으로 나갔던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줘야 되겠죠. 이때 작동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는데요. 안에 들어왔던 이 안쪽에 들어왔던 이 나트륨 3개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요. 바깥에 나갔던 칼륨 2개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ATP로 바꿔주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바깥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다고 그랬죠. 이게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안에는 칼륨 이온이 고농도죠. 그래서 이 나트륨 3개는 저농도죠. 저농도. 저농도에서 바깥에 있는 고농도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펌프질을 해주고요. 바깥에 있는 칼륨은 저농도고 안쪽에 칼륨이 고농도죠. 그래서 칼륨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펌프질을 해주는 이러한 pom프가 나트륨 칼륨 펌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통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펌프질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큰 분자를 이렇게 운반하는 방식이라겠죠. 큰 분자나 입자를 운반하는 방식인데요. 세포 내 이입이 있고 세포 외 유출이 있습니다. 세포 내 이입이라는 것은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액체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체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체 성분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이런 고체 성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포식 작용이라 합니다. 포식. 세포가 먹을 식이죠. 세포가 먹어서 이렇게 포식하면서 안으로 세포 내 이입하는 과정이고요. 포음 작용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마실음입니다. 마실음. 음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음료, 액체를 이렇게 먹는 과정. 자, 이거는 액체고요. 이거는 고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액체를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과정. 자, 이거를 우리는 포음 작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고체가 들어오는 과정을 포식 작용이라 합니다. 세포 바깥에 있는 것을 세포 안으로 이입할 때 이렇게 용적 음반이라고 하고요. 세포 내 이입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에너지를 써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세포가 이렇게 접히면서 물질을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동하고요. 세포의 유출이라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것을 세포 바깥으로 보낼 때 세포의 유출을 합니다. 이제 이거의 반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물질들이 있겠죠? 이러한 물질들을 바깥으로 보내줄 때, 바깥으로 세포의 유출을 할 때 작용하는 것을 세포의 유출 또는 토세포, 세포가 토해낸다 라는 뜻이죠. 토할 토자입니다. 세포가 바깥으로 토해낸다 라는 건데, 주로 세포의 유출 같은 경우에는 뭐 효소라든지 또는 단백질을 이렇게 분비한다든가,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분비하겠죠. 그리고 위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소화효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분비가 되겠죠. 위라든지 작은 창자 이런 데는 소화효소가 바깥으로 분비되고, 또 내분비 이런 세포 같은 경우에는 또 호르몬도 분비가 되겠죠. 호르몬. 자, 이렇게 바깥으로 분비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포의 유출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를 한다. 에너지를 써서 바깥으로 분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포 내 이입을 하는 방법에는 특히 이제 백혈구 세포에서는 백혈구 세포라든지 큰 포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포식작용을 하는 백혈구 세포가 있었죠.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잡아 먹을 때 바깥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삼켜서 백혈구에 있는 세포들은 포식해 가지고 이걸 녹여버리겠죠. 또는 죽은 세포 조각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포식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용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포식작용은 특히 백혈구나 큰 포식세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포음작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작은 창자라든지 이제 이런데 영양분, 즉 작은 창자의 이런 액체 성분들을 이렇게 세포 내 이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딱딱한 고체 성분을 이렇게 포식을 할 때는 포식작용을 통해서 세포 내 이입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음반에는 확산, 삼투, 여과 이렇게 있고요. 이제 확산에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고요. 단순 확산은 이렇게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거나, 자, 이럴 때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촉진 확산은 운반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세포 내부로 이동할 때 촉진 확산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알아둘 것을 한번 보면요. 알아둘 걸 보면 이렇게 세포막에는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세포막에는 이렇게 단백질이 관통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있죠. 자,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온들이 이동하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이렇게 운반체, 이 부분 운반체라고 하죠. 운반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이제 촉진 확산,
그리고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촉진확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단백질이나 단백질 통로나 이제 운반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촉진확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인지질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확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촉진확산은 단백질 통로라든지 운반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한다. 이런 촉진해주는 물질이 있어서 촉진확산이라 하고, 인지질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단순확산이라 하는데, 주로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온이라는 것은 뭐 나트륨 이온, 뭐 칼륨 이온, 뭐 이런 이온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는 촉진확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 수동적으로 운반한다고 해서 수동운반이라고 하고, 자, 오른쪽은 이렇게 에너지를 씁니다. ATP에서 ADP로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운반하는 것을 우리는 능동운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적 운반이라고 합니다. 능동운반에는 이렇게 1차 능동운반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나트륨과 칼륨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펌프할 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고요. 세포막 바깥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고농도죠. 세포막 안쪽에는 칼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농도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펌프질을 할 때는 저농도에서 이렇게 고농도로 펌프질을 하고,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펌프질 할 때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펌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능동운반을 통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적 운반은 세포 내 이입이나 세포 외 유출이 있는데요. 세포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유입을 할 때는 이렇게 세포 내 이입을 통해서 작용을 하고요.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분비를 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유출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가 접히면서 이렇게 물질을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번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이제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을 물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은 굉장히 고농도죠. 이게 농도가 높은 것을 물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설탕이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자, 이렇게 고농도에서 이 저농도, 이 물이 저농도죠. 저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컹크가 이렇게 방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방귀 냄새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도 확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체를 보면요, 허파가리의 가스교환, 허파가리에서의 가스교환을 보면 허파 안에는 이러한 꽈리 모양처럼 생긴 허파꽈리들이 있죠. 자, 그래서 허파꽈리를 이렇게 보면요, 이 허파꽈리에서 빨간색이 이렇게 산소죠. 산소.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허파꽈리에 산소 농도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허파꽈리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은 반대로 산소 농도가 적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산소가 이동할 때는 허파꽈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분압차, 산소 농도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날숨을 할 때는 모세혈관에는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허파꽈리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파까리에 있는 세포막, 즉 인지질 층을 통해서 이동하고, 모세혈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지질 층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 확산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태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엄마의 그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또 노폐물을 보내주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즉 확산의 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 바깥에 있는 포도당 있죠. 이러한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이라는 이렇게 운반체라는 거죠. 운반체. 운반시켜주고 있죠. 포도당을 사람이 운반시켜 준 것처럼 이렇게 단백질 통로에도 운반체가 있었죠.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또는 운반체를 통해서 이동한다겠죠. 이렇게 운반체를 통해서 이런 포도당이 이동하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도 이렇게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초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중 수동운반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운반하는 거죠. 확산, 삼투, 여과가 있었죠. 그래서 확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음작용, 이 포음작용은 세포 바깥에서 세포 내로 이동할 때 세포 내 이입이죠. 이때는 이제 에너지를 쓴다겠죠. ATP라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능동이동이고요. 식세포작용도 세포 바깥에 있는 이러한 딱딱한 고체들을 세포 안으로 이입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용적 운반에 해당하니까 능동운반이고요. 토세포작용, 세포 안에 있는 것을 세포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 분비하는 거죠. 이거는 세포의 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용적 운반에 해당하고요. 2차 능동이동, 이것도 능동이 들어가니까 자, ATP라는 에너지를 써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차 능동이동은 이제 능동이동에는 1차가 있고 2차 능동이동이 있는데요. 자, 1차 능동이동에는 칼륨, 나트륨, 펌프가 있고요. 자, 2차 능동이동에는 나트륨과 이렇게 포도당이 이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 바깥에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 안쪽에 있는 나트륨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펌프를 할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펌프질을 하죠. 이때 ATP라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펌프질을 하게 되고, 바깥에 있는 칼륨을 이렇게 안으로 펌프질을 할 때도 이렇게 이동을 하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트륨의 농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나트륨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안쪽에 있는 나트륨은 이제 없어지겠죠. 농도가. 그러면 이 나트륨 농도에 대한 화학적인 농도 기울기가 발생을 하면서 나트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결합을 하게 될 때, 이때 포도당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에 포도당이 결합을 해서 나트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포도당이 농도 기울기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2차 능동 이동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농도의 기울기, 경사에 의해서 포도당이 이동하는 현상을 2차 능동 이동이라고 하고요. 1차 능동 이동은 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직접 활용해서 능동 이동이 이루어지지만, 2차 능동 이동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나트륨 농도의 기울기에 의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2차 능동 이동이라고 하고, 이거는 공동으로 이렇게 나트륨과 포도당이 2개 이상의 이러한 물질들이 운반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작은 창자에서 음식물들이 마지막에 작은 창자에 있는 포도당이 작은 창자에서 흡수될 때 이렇게 2차 능동 이동을 통해서 포도당이 운반한다, 흡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에너지가 필요한 물질 이동 방식은, 자, 그러면 삼투 수동이죠. 삼투 여과도 수동이고요. 확산도 수동입니다. 수동 운반이고, 촉진 확산도 수동이죠. 에너지가 필요한 물질 이동 방식은 능동 운반이죠. 능동 운반. 칼륨, 나트륨 펌프 이란 1차 능동 운반이 있었고, 또 2차 능동 운반이 있었죠. 그리고 용적 운반, 세포 내 이입이나 세포 외 유출 같은 이런 용적 운반이 있었죠. 그래서 칼륨, 나트륨 펌프가 있었고요. 이렇게 능동 운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용적 운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용적 운반에는 세포 내 이입과 세포 외 유출이 있었죠. 세포 내 이입에는 이렇게 포식작용이 있었고 포음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포음작용이 들어가고 포식작용은 세포 내 이입에 해당하고, 세포 외 유출이란 것은 세포 바깥으로 유출하는 거기 때문에 토세포 작용이라고 했죠. 이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 운반에 해당하죠. 능동 운반. 능동 운반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용적 운반에 해당은 하지 않죠. 용적 운반이라는 것은 이제 매우 큰 분자나 입자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세포막이 이렇게 접히면서 물질을 운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단백질 이러한 운반체를 통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고,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막이 접히면서 이동하는 현상은 포음, 포식, 토세포 작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에너지가 없이 운반체를 이용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킨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수동 운반인데요. 수동 운반에는 확산, 삼투, 여과가 있죠. 여과가 있는데 이 확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는데, 이런 인지질 층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촉진 확산이라는 것은 단백질 통로라든지 운반체를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촉진 확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포막에는 이렇게 단백질 통로가 있고요. 이러한 운반체가 있었죠. 운반체 단백질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운반체라고 그랬죠. 운반체. 자, 이 부분은 운반체는 없지만 이렇게 단백질 통로 이온이라든지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들이 이렇게 단백질 통로로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때 촉진 확산이라고 그랬죠. 자, 포도당이 고농도에서 포도당이 낮은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도 촉진 확산입니다. 그래서 운반체를 통해서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단순 확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지질 층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이렇게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 특히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러한 부분들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동 운반과 능동 운반을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수동 운반에는 확산, 삼투, 여과가 이렇게 있고요. 확산에는 또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었고, 능동 운반에는 1차 능동 운반 그리고 용적 운반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용적 운반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세포 내 이입과 세포 외 유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